그러니까요. 좋아. 그래. 미케니즘 해보자. 자, 뭐지? 자, 얘는 전체 반응식 없이 단계 두 개만 덜렁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말이 있냐면 fast, fast. 그리고 두 번째는 slow, slow. 빠르다, 느리다인데 반응 속도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 slow예요. slow. 슬로우 나오면 바로 RDS예요. 그래서 미케니즘 연구에서 슬로우, 우리말로는 모르겠어요. 우리말로는 느림, 알겠죠? 느림, 슬로우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RDS예요.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그 새로운 것들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란 말이 나와요. 알겠죠? 이게 문제에서 언급될 때 우리말 번역으로는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바로 사전평형 이런 단어가 반드시 언급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텍스트를 읽으면 사전평형 이런 말 나오죠? 그걸 영어 표현으로 pre-equilibrium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근데 때로는 어떤 표현으로 바뀌기도 하냐면 fast하고 평형하고 연결을 해서 빠른 평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거나 요런 말이 나오거나 영어로는 이게 제일 정확한 말이야. pre-equilibrium이 제일 정확한 말인데 요거를 번역을 할 때 요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요렇게 번역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자 아까 RDS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요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에 나오는 C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C가 뭘까요? 그렇지. C는 자, 이거 잘 봐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죠. 처음에 없었다는 얘기는 단계 1의 왼쪽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난데없이 나타났죠. 난데없이 나타났다가 단계 2 끝나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단계 2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없었고 완결 전에 소멸이 되는 거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전형적인 반응 중간체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반응 중간체의 속성을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반응 중간체는 전체 반응식에 표현되나요? 표현되면 안 되나요? 전체 반응식에 표현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하나 알아둘 건 이 반응 중간체는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 혹은 속도식에 나타납니까? 나타나면 안 됩니까? 나타나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체의 특징은 요건데 그 중간체가 이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전체 반응식에도 나타나질 않고 그리고 전체 속도식에도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의 단계 2의 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단계 2의 속도를 보시면 단계 2는 아까 얘기했죠? 슬로우, 뭐? 속도 결정 단계.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V2 요거 그대로 놓고 쓰면 K2의
C, D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이 V2가 사실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V2가 사실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V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V2라고 하면 단계 2의 속도라고 표현된 거겠지만 V는 전체 속도죠. 그게 저기에 있는 속도 결정 단계이군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게 뭐죠? 중간체죠. 자, 속도 법칙의 그 어떤 표현 정의상 이런 식의 그 단계는 단일 단계 반응이니까 물질들이 있으면 농도의 곱으로 그 단계의 속도를 무조건 표현할 수 있는 건 맞다고요. 논리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중간체가 전체 속도식에서는 표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너는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C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사전평형이라는 컨셉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프리 이퀄리브리엄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 그거 됐고 그러면 디귿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디귿에서 얘기를 하죠. 디귿. 자, 첫 번째. 우선 이게 보통의 경우는 요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보통의 반응은, 자, 평형이란 말 알죠? 그럼 이제 어떤 반응물들을 이렇게 이압 해가지고 야 반응된 다음에 평형이다 하잖아요. 그 평형에까지 갈 때까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되게 쉬운 단어예요. 우리 평소에 아는 거.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시간이 꽤 걸려요. 꽤. 알겠죠? 뭐 짧게 잡아도 수분에서 심하면 몇만 년 이렇게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웹툰 보려고 하는데 로딩 될 때까지 3분 걸린다. 자, 3분만 해도 미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분이면 거의 안 보는 그냥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몇 분이라고 해도 그건 꽤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게 평형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단계의 경우 평형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여기에 fast라고 표현되고 빠른 평형, 사전 평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프리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라는 게 뭐예요?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프리이퀄리브리엄 요 단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정반응 단계 속도와 역반응 단계 속도가 놀랍게도 같아집니다. 바로 이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이 경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격 요겁니다. 그 단계의 정반응 속도와 그 단계의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다. 완전 중요하다. 수빈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다면 지금은 어쩌자는 얘기냐. 그 프리 이퀄리브리엄을 적용하는 게 단계 1이잖아요. 단계 1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K1은 첫 번째 단계의 정반응 속도 상수고요. K-1은 이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 속도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때 첫 번째 단계의 정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K1의 A 농도 곱하기 B. 됐죠, 됐죠? 그 다음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 속도 상수는 K 인버스의 C.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겠어요? 요게 같다. 저렇게 표현하는 게 저거이 바로 프리 이퀄리브리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덩달아 나타나는 그 묘한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기도 하냐면 그렇다면 요 상태 요거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며요? 등호가 성립하면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 되네? 되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 이게 뭐야? 여기 쓰고 보니 이게 뭐야? 쓰고 보니 이게 뭐야? 다 배운 표현이야. 자, 요건 이해했죠?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면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같은 거구나. 요건이 됐죠? 근데 이게 되면 산술적으로다가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럼 해놓고 나니, 얘가 뭐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야? 바로 봐. 요거요. 뭘까요? 바로 두 번째 단계의 평형상수 되겠습니다. 수빈은 오케이? 자, 보세요. 그냥 두 번째 단계만 놓고 보면 이게 반응물, 생성물 뭐야? 반응물, 생성물 뭐야? 반응물. 이 반응물, 생성물 뭐야? 생성물. 그래, 농도를 어떻게 썼냐면 반응물 분해 생성물. 평상수라고 하잖아.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반응물 생성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K1은 정반응 속도 상수, K 인버스는 역반응 속도 상수인데 지금은 이렇게 정반응, 역반응의 평형상수를 줬지만 때로는 K1하고 K 인버스를 안 주고 이건 안 주고 그냥 단계 1의 평형상수가 얼마다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난데없이 단계 1 해놓고 fast 한 다음에 이거를 줄 수 있어요. 이거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한다. 알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C, 이 C가 뭐였죠? 아까 선택지 기억에 의하면 중간치였잖아요. 그럼 얘는 어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봐. K1 over K inverse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맞죠?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따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V. 자, V가 뭐였냐면 전체 속도거든요. 그게 K2의 C, D였죠? K2의 CD였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왜 전체 속도가 K2의 CD? RD에 있으니까요. 근데 전체 속도식에 누가 표현되면 안 돼요? C가 뭐니까요? 중간체니까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쇽 아시겠죠? 그러면 K1, K2 over K inverse 하시고 A, B, D 됐죠? 이렇게 최종 속도식이 표현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이런 정도의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고 이런 미케니즘 연구에서 아주 쉽고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봐봐요. 계산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뭐 그냥 할만해요. 아니 어려워요. 할만해요. 충분히 할만하죠.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 풀 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했죠? 자, 자, 그다음 여기 줄게요. 그러니까 잠깐 왜 빠르다고 하고 왜 평형이라는 말을 쓰는지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뭐를 도입할 수 있으니까 평형상수를 도입할 수 있으니까. 자, 하나만 더. 그러면 이 경우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전체 반응식은 뭘까요? 전체 반응식은 뭘까요? 바로 두 개 단계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 소구가 될 거냐면 중간체가 소구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 B, D 해서 E가 되는 게 전체 반응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럴 때 여기에 있는 K, 이 K가 전체 속도 상수라면 이 K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요거랑 같아야 된다. 알겠죠? 왜? 이게 전체 속도식이잖아요. 전체 속도식에 나오는 상수가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